두나무 100조로 안 끝날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번쩍 정신을 차리고 저 차트가 저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되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요즘 되게 핫한 섹터가 하나 있어요. 못 보던 섹터인데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두나무 지분 가치 시총 20배 이상 가능성의 강세. 요즘 두나무가 그렇게 핫해요. 두나무라는 게 이제 업비트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래 대금이 많죠. 그런데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두나무 지분을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이 갖고 있다는 소식에 덩달아서 주가가 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두나무가 주주에겐 돈나무, 뭐 미국에 캐시우드, 뭐 돈나무 누나가 있으면 뭐 대한민국에는 두나무가 있다. 지금 두나무 CTO 분이 저랑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건너서 아는 분이거든요. 되게 잘 사세요. 잘 사시는데 부럽더라고요. 뭐 요렇게까지 엄청나게 슛이 나올지는 뭐 2, 3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는데 굉장하십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면 지금 가산자산 급등에 카카오랑 한화증권도 웃고 있대요. 그래서 두나무 지분 현황을 봤더니 카카오도 있고 우리기술투자도 있고 에이티넘도 있고 하나투자증권도 있어요. 오, 이게 뭐지? 조금 더 알아봤더니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두나무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요. 좀 보실게요. 일단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두나무 지분 가치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폭등을 하고 있다는데 요게 뭐길래 그렇게 폭등을 하냐. 그런데 최근에 미국 상장사 코인베이스가 엄청난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두나무가 이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자,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올해 1분기에 매출만 4,600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4,200이래요. 자, 그럼 마진율이 몇 퍼센트야?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 수익은 96%가 다 거래 수수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로 잡히는 거래 수수료 중에서 판관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게 고스란히 다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은 1조가 뭐야? 1.5조도 훌쩍 넘길 것 같죠?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평균 PER이 40배거든요. 근데 이거 절반인 20배만 적용을 해도 두나무가 기업가치 9조 7천억에 달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상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기업 가치는 폭등할 수 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코인베이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코인베이스가 100조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대요. 이게 장외 시장에선 지금 70조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얘가 100조라고 해요.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실적을 봤더니 매출이 1조 4,500억, 영업이익이 4,650억 수준이죠. 그러면 지금 매출 말고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많이 이상하죠? 지금 두나무는 1분기에 4,200억 버는데 얘네들은 1년 내내 해서 4,650억 번대요. 그러니까 두나무가 여기다 4 곱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두나무의 1분기 영업이익만으로 지난해 코인베이스 전체 실적이랑 맞먹는다. 그러니까 두나무가 100조 원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대요. 100조가 뭐야? 이러면 100조보다 더 올라야죠. 그런데 이때 에이티넘이 두나무 지분을 6.4% 가지고 있대요. 야, 그러면 잠깐만. 100조의 6.4%면 얼마냐? 이거 지금 몇천억 달이 그게 아니죠. 야, 그럼 지분 가치가 조 단위인데 시가총액이 이만큼인데 지금 뭐가 맞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주만 시선을 받는 게 아니라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카카오도 두나무 지분 가치 때문에 기업 가치가 상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100조면 두나무가 얼마일 거야? 근데 카카오가 지금 별도 기준으로 7%가량, 연결 기준으로 22%가량 보유하고 있으니까 카카오 같은 대형주도 두나무 이슈의 주가가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나무 주요 주주 현황을 한번 볼게요. 송치영 이분은 엄청나시죠? 그럼 김영년 이분도 엄청나시죠? 자, K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이 이게 카카오 소유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실제로 8.1%를 가지고 있고 카카오 청년 창업펀드 2.70%까지 다 합쳐서 22.5%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기술투자가 8%, 하나투자증권이 6.15%, 에이티넘 투자조합이 6.05%인데 기타 지분까지 합치면 6.4% 정도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코오롱이 1.44%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됐나?
한번 보니까 카카오는 최근에 계속 오르다가, 카카오는 두나무 말고도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두나무 이야기 나오니까 이 대형주가 하루 만에 8.57%가 올라요. 미친듯이 오르죠. 그리고 나서 소형주는 어떠냐 봤더니 에이티인베스트는 저세장 차트죠. 몇 배 올랐나요 지금? 와, 여기에서 지금 1,000원이 안 됐던 주식이 뭐 7,000원 다 가고 있죠. 문제는 이게 끝이냐 아니냐, 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얘는 덩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얄짤 없습니다. 지금 1,000원 안 됐던 가격이 또 8,000원에 금세 올라가고 있고, 지금 23.85% VI 걸려 있어요. 그리고 코오롱도 마찬가지예요. 코오롱도 최근에 악재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두나무로 일어섭니다. 요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우리기술 투자도 유명한데 얘도 거의 1,000원대였던 게, 와, 얘는 정말 많이 올랐죠. 12,600원입니다. 얘도 두나무로 결국 이렇게 일어섭니다. 한 번씩 다시 봐볼게요. 이렇게 다 지금 저세상 차트인데, 이 저세상 차트인데, 이렇게 저세상인데, 야, 이거 진짜 실화냐? 지금 보고도 안 믿기죠?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지금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그걸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1거래액이 화두입니다. 지금 쿠팡 신화 꿈꾸는 두나무라고 해서 시총 100조짜리 코인베이스보다 두나무가 1거래액이 3배가 더 높대요. 그래서 와, 진짜야 하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 업비트의 24시간 1거래액이 13조 1200억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이낸스라는 그 명실상부한 1위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32조 8200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거의 월드 클래스죠. 근데 이 거래량이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거래량도 뛰어넘습니다. 자, 그럼 업비트는 다른 회사들 중화권 거래소도 모두 제쳤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다 제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2위 사업자인 빗썸은 이미 아래로 갔어요. 지금 업비트가 메인이에요. 그러면 코인베이스는 어때? 얘 100조래매. 근데 얘가 1거래액이 3조 8,30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업비트가 정말 말 그대로 13조 1200억이면 이게 훨씬 더 세죠. 3배가 넘습니다. 거래량 격차를 3배 이상 벌렸고 영업이익만 봐도 거의 4배가량 되죠. 그러니까 두나무가 지금 얼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해서 얘가 지금 장외에서 70조, 그리고 나스닥 상장을 하면 뭐 100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나무가 100조로 끝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투자업자 한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수사업자로 30조 수준으로 쿠팡을 예상을 했는데 얘 나스닥 상장해서 100조 원 된 거 봤지? 그럼 지금 두나무 있잖아, 얘 만약에 증시 상장하면 니들 어떻게 할래? 코인베이스 지금 장외 시총 70조인데 얘 거의 지금 100조 받잖아. 근데 두나무 하면 100조로 안 끝날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번쩍 정신을 차리고 저 차트가 저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되죠. 다들 그런 상상 할 거예요. 지금 누구는 10조야, 아니 누구는 100조야, 아니 100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분 가치가 다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저걸로 안 끝날 수 있다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죠 지금. 그래서 제가 뇌피셜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냥 뇌피셜이에요. 뭐 제대로 제가 분석을 할 여유도 없거니와 뭐 능력도 없거니와, 제대로 분석을 한다고 해도 뭐 하루 이틀로 끝날 사이즈가 아니죠. 그래서 간단하게 뇌피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가 영업이익이 4,500억이에요. 네이버가 2020년 12월 결산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입니다. 두나무가 분기에 4,200억이에요. 지금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후로 대한민국의 네이버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IT 회사가 생긴 겁니다. 1조 6천억이 영업이익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가총액을 각각 봤더니 48조야 카카오가, 네이버가 63조예요 지금. 2020년 12월 결산을 하고 오늘 날짜로 시가총액이 각각 이렇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는 PER이 300이 넘는단 말이에요. 네이버는 PER이 63.7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3조인데, 자, 그럼 두나무를 아까처럼 인터넷 플랫폼 평균 PER 40의 절반인 20을 대입을 할 거냐,
아니면 카카오랑 네이버를 그냥 평균을 내서 PER을 186으로 잡아볼 거냐 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PER을 20으로 잡으면 9조 7천억이 나오는 게 맞고요. 186으로 기준을 잡으면 카카오랑 네이버 평균으로 잡으면 대략 90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처럼 코인베이스를 들고 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1거래 대금이 코인베이스가 3조 8,300억이란 말이야. 영업이익도 4분의 1이죠. 두나무에.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래매. 그럼 지금 업비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나무가 1거래 대금도 13조 1,200억으로 3배가 훌쩍 넘고 영업이익도 거의 4배가량 되죠. 그러면 얘 시가총액을 그냥 거래 대금의 배수인 3.42로 곱했더니 342조로 나와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나머지 주식들 시각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니까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우기투, 하나투자증권, 에이티넘, 그래서 여기 보이진 않지만 코오롱 순으로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를 볼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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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요렇게 되고 있어요. 돌아와서 저세상 차트가 정령 옳은 것이냐 확인을 해보면 자 요렇게 됩니다. 카카오가 지분 22.5%를 들고 있죠. 그러면 가장 지금 보수적으로 평가한 10조 기준에서 지분이익이 2조 2,500억이에요. 시가총액은 48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죠. 그리고 에이티넘 같은 경우에는 6천억이에요. 10주 기준으로 봤을 때 6%를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시가총액보다 얘 지분이익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돼요.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좀 있어요. 1조 4천억짜리 회사인데 6천억이 지분이익이다 라고 하면 네, 지금 정도의 상승 흐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럼 우리기술투자는 어떠냐? 얘 시가총액이 1조거든요. 근데 지분이익이 8천억이래. 그러면 얘도 그 정도 오를 수 있겠거니 싶어요. 자, 코오롱이 대기업인 줄 알았는데 시가총액이 낮죠, 굉장히. 그래서 수혜를 좀 상대적으로 많이 볼 거예요. 1.44% 밖에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1,400억이나 돼서 시가총액 대비 영향 끼치는 액수가 좀 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조로 우리가 끝낼 게 아니죠. 자, 그럼 코인베이스랑 똑같이 100조면 어때? 이랬더니 이제 눈이 번쩍 뜨여요. 카카오가 이 지분이익이 22조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시가총액이 48조인데 지금 저 상승 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에이티넘은 난리 났어. 100조라고 잡으면 기사에서 나왔던 게 이거예요. 6조잖아 지분이익이. 근데 시가총액이 3천억이잖아. 그니까 20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은 얘도 1조 4천억으로 작은 회사가 아닌데 지분이익이 시총을 아득히 뛰어넘죠. 우리기술투자도 1조인데 지분이익만 8조야. 난리가 납니다. 코오롱은 대박이 났어요. 3,600억인데 지분이익이 1조 4천억이 됩니다. 자, 뇌피셜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342조로 가볼게요. 카카오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던 것보다 이 한 건의 투자가 모든 걸 다 채우고도 남죠. 76조 9,500억이래요. 에이티넘은 요거 3천억짜리 회사가 없던 게 생겼어. 20조래. 어떻게 할 거야? 하나투자증권도 얘네 정말 그동안 증권업 열심히 했는데 다 필요 없고 두나무 6% 투자 한번 잘했으니까 21조라고 합니다. 지금 우기투도 27조 말 다 했죠. 자, 코오롱도 이거 회사를 몇 개를 살 수 있습니까? 지금 4조 7,800억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두나무 할만하죠. 물론 뭐 342조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수치이긴 한데 뭐 100조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절대 10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이에서 지분 이익들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 옳은 걸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두나무가 정말 나스닥 상장을 하면 이게 끝일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데브시스터즈 마냥 이게 뭐 저세상 차트인데 펀더멘털이 적정이래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그것처럼 이것도 이런 차트에서 세상에 마상에 펀더멘털이 적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뭐여서 사? 아니요, 무서워서 못 사지.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더 싸게 펀더멘털이 책정이 되고 해도 솔직히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전지향주의라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가슴은 무서워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가격이 아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상승세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재미있는 이슈가 있어서 요즘 다들 두나무 하잖아요. 그래서 업비트 관련돼서 두나무 지분 이익을 가지고 팩트부터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지분 구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은 깔끔하게 뇌피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들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성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요. 또 리스크 관리 잘 해 나가시면서 꾸준하게 잘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 올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